그 다음에 35쪽에 보면 문제 2번이 지수벽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스로리올 요러면 잘 쓸 거야. 근데 말을 지수벽 요러면은 씨발놈이가 씨발 지수벽 유교수가 지수벽 난다고 얘기 안 하는데 말이야. 씨발 또 이게 나가지고 골치 아프구나 그냥. 놀라서 뒤로 한 3번 자빠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이런 거는 잠깐만 생각해 보면 금방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벽을 영어로 뭐라냐면요, cut off wall이라 해요. 예? 차수벽이란 말이나 cut off wall이야. 그럼 여러분들 표면 차수벽과 섞기 때문에 그 차수벽이 cut off wall이죠. 예? 예. 그래서 표면 차수벽에서 표면 차수벽이 차수벽입니다. 그 차수벽을 cut off wall이라 해요. 그래가지고 36쪽에 보시면요, 여러분들 면접 가면 꼭 물어봐. 그러니까 면접에 대비해서도 이건 딱 부러지게 하는데, 차수벽이 뭐냐, 지수벽이 뭐냐 그러는데 글쎄 잘 모르겠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투성 집안 중에 침투하는 물을 막기 위해서 쓰는 재료, 그런 벽을, 그러니까 물을 막는 벽을 지수벽이라는 거 아니야, 맞죠? 예? 지수. 여러분들 지수란 말을 내가 어느 과목 강의할 때 제일 많이 얘기합니까? 이거 영어로 다 지수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네? 지수의 반대가 뭐예요? 배수라는 거, 배수. 내가 무슨 강의할 때 이걸 많이 하죠? 네? 우리가 그 천막집에 나오죠, 그죠? 네, 여러분들 머리를 얼른 돌려야 되면 터널에서요, 터널의 보조 보강문법 얘기할 때 천막 지배란 말을 많이 합니다. 지배, 그죠? 그래서 이걸 지수, 이걸 배수공법이라고 하잖아요. 지수공법. 이게 배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대적으로 SGR, LW, JSP, 뭐래 야객집 쫙 나오죠. 네? 이거 할 때, 천막 지배 할 때, 배수할 때 뭐가 나와요? 디프웰 뭐가 나와요? 웰포인트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막장 안정이란 말이 나오고, 이건 천단부 안정이다, 천단부 안정 이래가지고 막장 안정, 천단부 안정, 천단부 안정, 파이프루프 이런 거 나오잖아, 그죠? 막장 안정에 주로 나오는 게 이거죠. 약일주비잖아, 그지? SGR, LW, JSP 이런 거거든요. 야, 에어컨이 왜 문제가 있냐? 뭐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막장 안정이란 말, 지수란 말이 있는데요. 지금 내가 원리를 설명하는 거야. 터널을 이렇게 뚫고 나가는데요, 여기 온 요 자리 얘기하는 겁니다. 막장이라는 건 이 자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얘기하면요, 내가 터널을 뚫고 나가잖아.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상하 좌우로 보이는 이 벽을 막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안에 부분 있죠, 동그란 이 안에 부분, 이거를 막장이라 해. 이게 바로 여기에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 그 다음에 내가 저쪽 방에서 이쪽으로 터널을 뚫고 가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뚫었어. 그러면 이게 막장이야, 칠판이. 막가파란 말 아시죠, 여러분? 막다란 골목이란 말 아시죠? 막다란 골목 따라서 막가파. 안 따라요? 띵해가지고 이거. 여러분들 시험 보고 나서 띵해진 것 같아요. 시험 보기 전에는 막 눈이 초롱초롱 하더니. 그래서 요요 막장 안정, 천단부 안정 이 말이 있는데요. 천단부 안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터널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를 천단부라고 해요. 따라서 천단부. 그러니까 내가 터널을 여기서 10m 뚫은 거야. 내가 발을 벗고 이 터널을 들어갔어요. 터널이란 말이 뭐예요, 뜻이? 굴을 뚫는다는 말이에요. 터널이란 말이 굴이란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로 걸어 들어간다고? 그럼 내 대가리, 요 터널 요 자리를 스프링 라인이라 해.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천단부 그러면요, 이렇게 있는데 요 자리를 스프링 라인이라 해. 이 스프링 라인은 어느 자리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터널의 단면 중에서 요 내공 지름이 가장 긴 자리, 요 자리를 종방향으로 연결한 선, 요걸 갖다가 스프링 라인이라 해요. 이게 1교시 5에 나잖아요. 스프링 라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터널 그림을 보면은 SL이라고 이렇게 딱 돼 있는 애가 있어요. 요게 바로 뭐냐면 터널에서 내공 지름이 가장 긴 요 점을 종방향으로 연결한 선, 이거를 스프링 라인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천단부 그러면요, 스프링 라인 윗부분 이 부분을 천단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면접관 물어봅니다. 천단부를 정확히 얘기해 보라래요. 그럼 이 아랫도리가 또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무슨 부라래? 이 부분을 무슨 부라래? 그러면 예? 인버트브라 그러죠. 요 아랫도리 부분을 우리가 인버트브라래요. 요거를 요 자리를 인버트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인버트브.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막장이라 해. 예? 요 자리를 막장. 그 다음에 특히 요 자리를 천단부라 해. 요 대가리 요 자리를 천단부다 이렇게 했는데 대부분이 천단부 그러면 이 우회를 상반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 일단 그렇게 개념을 가지고 이게 보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쪽 방향으로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까지 뚫고 왔어요. 근데 만약에 막장 안전공법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뚫고 왔는데 여기서 물이 막 나온다 이거야. 막장에서 용수가 막 나와.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막장 안전공법을 집중적으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 용수처리공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막장 안전공법은요 야결집이 나와요. SGR, LW, JSP 뭐 그냥 PYF 뭐 이래가지고 이런 그 야결집 얘기가 동시에 지수하고 똑같은 공법이 여기서 나온다고. 예? 이게 다 지수공법이에요, 그죠? 터널에서는 야결집인데 대대적으로, 그죠? 지수가 뭐냐, 배수공법이 뭐냐 그런 얘기야. 그러면은 토류구조문에서 여러분들이 토류구조문에서요. 여기서 지수란 건 무슨 말이냐면 물이 나오면은 우리의 지수란 건 피가 나오는데 나오는 피를 그냥 계속 나오게 내비두는 걸 배수라고. 피가 나오는 걸 계속 나오게 배수로 해서 D플 L 포인트로 잡아 빼내면 사람이 죽잖아요. 그래서 피가 나는 걸 지수를 시켜야 돼요. 우리가 그걸 지혈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터널에서 물이 나오는 걸 못 나오게 때려 막는 거를 지수라는 거예요. 일단 나온 물을 퍼내는 거를 배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래서 터널 이건 토류 구조물이 있고 터널이 있어요. 지수공법에는 터널과 이걸 구분한다. 그럼 PYF, 그다음에 SGR, 그다음에 LW, JSP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토류 구조물에서는요. 지금 내가 터널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굴착을 하는 거야. 그 지하수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물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용수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때 토류 구조물에서 쓰는 거가 우리가 토류 구조물에서요. H8 토류판백이 있고요. H8을 받고 토류판을 설치하는 방법이 있어. 그 다음에 강널말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강관널말뚝을 하는 게 있어요. 스로리올이 있어요. 예, 이걸 갖다가 지중연소벽이라 해요. 예, 스로리올에서 벽식을 스로리올이라고 해요. 우리가 벽식이라고. 그 다음에 주열식이라는 게 있어요. 주열식에는 MIP, PIP, CIP 이런 게 있다고요. 이게 다 그죠? 지수공법이에요. 대표적인 겁니다. 이게 H관광에서 보았던 중에서 이거는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개수성 토르벽이라 해요. 이걸 갖다 개수성 토르벽이라고요. 이거를 차수성 토르벽이라 해요. 이 중에서 스로리오를 요걸 갖다가 대규모 차수성 토르벽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이 차수성 토르벽,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일명 차수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수벽. 그렇죠? 여기다가 이렇게 천공을 하고 굴착을 하고 철근망을 집어넣고 아주 무식하게 지중해 연수벽의 벽체를 40년 두께로 지하 30m까지 파가지고 딱 만들었으니까 여기에 있는 물이 일리 절대로 못 들어가. 그래서 차수벽, 그 다음에 여기 지수벽, 방파벽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MIP, PIP는 다이아 40전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오가로다 굴착을 하고 철근망을 집어넣고 중첩시켜서 꼭 기둥 모양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MIP, PIP, CIP 그래가지고 이게 주열식 지하 연소벽 공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도심지에서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여기에 63 빌딩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거리가 5m밖에 안 돼. 그러면 여기다 JSP에다 보강 일렬을 쫙 하고요. 다이아 40전짜리 JSP에다 보강을 쭉 해나가는 거야. 그래도 물이 있어서 안 돼. 예, 그럼 여기다가 SGR, LW 이런 걸로 그냥 약액주입을 해가지고 물이 일체일로 못 들어오게. 그다음에 이 지하수가 움직이지 않도록. 그래서 보조공법으로 토리구조문에서 이건 주공법이고요. 이게 토리벽이고, 그 다음에 보조로다가 약액주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토리벽에서 들어가는 보조공법에 JSP, LW, SGR, 제일 많이 하는 RJP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수벽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중에서 가장 차수가 끝내주는 게 어떤 거냐? SGR이에요. JSP는 보강이 사실은 목적이에요. 그 다음에 LW는 보강도 되고 차수도 됩니다. 이게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완전 차수 목적이다라면 SGR로 해야 돼요. 보강이 목적이다 그러면 JSP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차수와 보강도 동시에 해야 되겠다. 그럼 LW로 시공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 네, 그래서 이런 거는요, 여러분들 면접관 물어봐요. SGR의 주목적이 뭐냐? 근데 차수와 보강을 동시에 합니다. 아닙니다. SGR은요, 보강은 전혀 안 돼요. 내가 이거 다 해봐서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직접 경험을 안 해보셨더라도요, 간접적으로 나한테 들은 거 가지고도 가슴 저리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저런 거를 딱 부러지게 외워놔야 나중에 면접 가서 고생을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지수벽 그러면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 지수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터널 막장역에서 물이 나와. 근데 못 나오게 LW로 쑤셔 박어. 시멘트 그라우트 확 하는 거야. 그래서 토르 구조문에서 이거 터널에서 여기서 시멘트 그라우팅이 있어요. 우리가 터널을 뚫고 나가다 보면요, 여기에 쇼크리트를 쳤는데 쇼크리트 면에서 물이 막 나와. 그럼 여기다가 시멘트 그라우팅이 나거든요. 그것도 지수잖아지. 그 다음에 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실력 발휘를 하는 건 이런 문제에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토리구조물 터널, 그럼 댐에서는 어떤 게 지수벽이냐면요, 커튼 그라우팅, 그 다음에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 야, 이거 에어컨 수정 안 되냐고 물어봐. 그 다음에 슬래시 그라우팅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림 그라우팅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많이 있죠. 예, 그라우팅의 종류는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CFRD 댐에서 표면 차수벽에서 썼기 때문에요, 표면 차수벽이 지수벽이에요. 그죠? 요게 지수벽이라고. 차수벽이 바로 지수벽이라고.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물이 못 들어가게 여기다 이렇게, 여기는 암버럭을 이렇게 쌌지만은 이제는 다 암버럭이야. 근데 이 자리는 콘크리트로다가 때려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뭐냐면 콘크리트로 했다서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차수벽형 석회대. 네? 예. 그래서 이 차수벽이 바로 지수벽이라고요. 지수벽이. 그죠? 나 같으면 이거 시험장에 쓰면 뭐 이거 가지고 내가 10페이지 쓸 거 같아요. 하루 종일 쓰라 그랬네. 하루 종일 다 써요. 그죠? 그래서 기술사는 여러분들이 이 지수벽 한 문제를 딱 쓴 것만 봐도 아, 이 인간을 합격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이 지수벽 똑바로 못 쓰는 건 전부 다 떨 줄 알았어요. 사실은 여러분들 지수벽을 얘기하는데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 정도로 나열할지 모른다. 면접에 가서 물어보는데 이 정도로 중얼댈 수 없으면 그 사람은 합격시키면 안 됩니다. 그러죠? 알 때까지 계속 나가라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36쪽에 보면 지수벽의 정의가 있고요. 그렇죠? 지금 내가 얘기한 게 아주 끝내주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제방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문제가 뭐냐면요, 제방의 분교님이 대책 시험 문제나 쓰죠. 예, 그래서 하천 제방에 침투를 차단하기 위해서 덮어 씌우는 모든 불투성 피막을 차수벽이라고 한다. 지수벽이라고 한다. 맞죠, 이거?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하천까지 가는 거야. 예, 면접 갔을 때 나중에 내가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시면은 이거 가지고 40분 얘기하다 나오는 거야.
예, 그러면 이제 합격시켜 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천에서 차수벽은 뭐냐? 하천 제방에 불투수막 설치하는 게 있어요. 요것도 지수벽이에요. 그래서 제방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를 설치하느냐면요, 철근을 넣고 여기다 설치하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 프린스라랍니까? 요거 하천에서 여기다 설치하는 요걸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밑다진궁이라는 거예요. 야, 이거 알바, 이게 에어컨 어떻게 되나? 야, 이게 이 두께가 약 30점, 여기서까지 길이가 3m 내지 5m, 그죠? 제방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를 불투수성 브랭키트로 설치한다 이런 말이죠. 예, 요게 바로 지수벽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김도생, 이거 에어컨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뭐 대부분의 여러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거를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지수벽 같은 경우는 그죠? 이런 문제가 나는 경우는 내가 지금 나열하듯이 이렇게 하는 게 오지, 이걸 갖다가 일일이 막 설명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기술사 문제의 답안은 종류를 누가 많이 보여주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런 문제가 있어요. 지수벽 이런 거. 그다음에 오늘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 나온 거 중에서 뭐 응용 문제로 나온 거 중에서 고심도 지하 도로를 만들려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적용 가능한 공법을 누가 개수를 많이 보여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어느 한 공법을 많이 설명해 주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가 대안을 제시를 잘해 주는 게 응용 문제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어떤 걸 많이 설명하려고 하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 응용 문제가, 이게 응용 문제입니다. 지수벽이 응용 문제죠. 예? 예, 이 지수벽이 바로 응용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얘기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36쪽 하단에 보면 지수 재료로는 점토, 벤토나이트, 소울 시멘트, 모르터, 아스팔트, 콘크리트, 철근 콘크리트, 강널말도, 강판도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자세하게 설명하면요, 표면 차수벽 경사계 때문에 여기에 이렇게 여기서까지가 한 3m 되거든요. 이 두께가 약 3전에서 50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 부상 방지 앵커를 이렇게 설치하거든요. 이게 이 뜨문뜨문, 이게 바로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요,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말이지, 이 그림을 그리잖아요. 이거를요 조그맣게 그리지 마세요. 최소한도 한 3cm 이상 여러분 노트에다 그릴 때 이거를 부각시켜야, 이 그림을, 이 프린스 이 그림을 부각시켜야 고득점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요 그림을요, 여기다가 이거는 크게 그려놓고 요거는 코딱지만하게 요래놓는 사람이 있어. 요런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으냐면, 채점님한테 나는 왕조다니까 점수를 1점만 주시오 하고 싹싹 비는 거하고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석계댐에서는 여러분들이 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건요, 이 부분을 세게 부과시키는 게 최고로 좋은 겁니다. 네? 이 프린스의 목적이 뭐냐면요, 파이핑 방지예요. 댐에서. 네? 여기에서 프린스가 파이핑 방지야.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에 가는데 어떤 미친놈이 1교시 용어에서요, 1교시 용어 문제에서 파이핑이 시험 문제 났어. 용어가 파이핑이 잘 나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거를 0.5페이지를 크게 그려줬다. 그러면요 10점 만점에 무조건 9점 줘요. 여러분들. 네? 용어도 누가 그림을 쌈박하게 그리냐, 섹션 파일인데 그림을 끝내주게 그렸다, 무조건 합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림을 멀랭하게 그렸다, 그러면 조지는 거야. 어? 말로 절대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들. 용어도 그렇고 공법도 그렇고 말로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렇죠? 빙을 방지하기 위해서 프린스를 세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하천 제방에서도요, 보세요, 이런 강의를 잘 들어야 돼. 그래 응용 문제가 났을 때 처리하는 기술이 생기는 거야. 내년까지 6개월 남았으니까 이제 이렇게 자세하게 해도 되겠죠. 예? 예. 이 하천이야. 근데 여기다 밑다진궁이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A급 하천이 있고 뭐 B급 하천이 있고 뭐 C급 하천이 있고 D급 하천이 있고 이래. 예? 예. 그래서 여기다가 공구리 치는 거예요. 공구리 수랍을 만드는 거야. 여기에서는 이걸 갖다 뭐라 하냐면 토우 수랍을 하래. 일명. 요거를 프린스인데 이걸 갖다 토우 수랍을 하래. 발톱 끄트머리에다가 다뤄놓은 이 수라브다. 이게 수라브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근데 하천에서는 이걸 뭐라 하냐면요. 하천에서는 이걸 갖다가 밑다진공이라래. 이걸 또 용어를 바꿨어, 이 자식들이. 수라브라 안 그러고 밑다진공이라래.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뭘 박느냐면요. 여기다가 지수벽을 딱 설치하는 거예요. 지수벽. 요걸 놀마 시트 파일을 박는 거야, 얘기하는 거야. 하천에서 시트 파일을 박는 게 지수벽이야. 책에 보면 지수벽이라고 써 있어요. 하천공사 시방서에 보면 지수벽이라 이렇게 딱 해놓고 지수벽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걸 컷오프 월이라고 하는 거야. 응? 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낙동강 제방 지난번에 무너지고 나니까 다 무너지고 다 날아가고 나서 지랄지랄하면서 여기다 시트 파일 때려 박더라고요. 강놀말 또 박는 거예요. 여기다. 요거가 스틸 시트 파일이에요. 요걸 지수벽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JSP를 또 박는 거예요. 예, 평화의 댐은요. 여기다가 JSP를요. 평화의 댐. 거기가 표면 차수벽이거든요. 이게 이제 표면 차수벽이잖아요. 예, 표면 차수벽인데 거기는 어떻게 했냐면 이 차수벽 가운데에다가 JSP를 갖다 꽉 박아놨어요. 여기다. 이 가운데다 딱 박은 거예요. 이거 JSP. 요것도 지수벽이에요. 요것도 지수벽이에요. 요것도 지수벽이에요. 그래서 요거 깊게 박을수 좋다 이렇게 돼 있어요. 깊게 박으면 물이 이렇게는 못 들어가거든. 이렇게 돌아가서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우리가 파이프 모양의 굴이 생겼다. 그래서 파이핑이 생긴다면 이 그림이 나와야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밑다진 공을 시공하죠. 그럼 앵커를 여기 박습니다. 여기도. 물론 부상 방지 앵커는 무조건 다 박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 밑다진 공, 그다음에 여기다 박은 시트팔, 여기다 박은 시트팔, 싸그리 다 뭐냐? 지수벽이다 하는 얘기야. 이 지수벽이 바로 뭐의 대책이냐? 파이핑 방지 대책이라는 거예요. 네? 1교시 용어에 파이핑이 났다. 그러면은 표면 차수벽격 석회댐에서 표면 차수벽형 차수벽 석회댐에서 파이핑 대책 이렇게 해놓고 프린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래 파이핑 대책이 여기다 대고 이렇게 봤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가 커튼 그라우팅이 나요. 커튼 그라우팅이 나고 여기다 이렇게 5m 깊이로 박는 거 있어요. 쫙 5m 깊이로 오는 거. 이걸 갖다 우리가 브랭킷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 때문에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말이죠. 원래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이 브랭킷 콘솔리데이션 브랭킷이란 말은 담요라는 뜻이야. 예, 담요를 내가 덮고 잔다. 그러면 배꼽만 덮는 게 아니야. 담요는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브랭킷이란 말은 뜻이 뭐냐면 덮어 씌운다는 뜻이에요. 브랭킷이란 말은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은 여기 메인 커튼 그라우팅이 있고요. 옆에 들어가는 게 서브 커튼 그라우팅이 2열이 들어가요. 딱 3열밖에 안 들어가. 그런데 요거는 뒤집어 씌워. 전 바닥을 싹 다. 그래서 브랭킷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브랭킷이 붙었냐?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 그러면요. 브랭킷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브랭킷이란 말이 있으나 없으나 그죠?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전 댐이 깔고 왔는 바닥 전체를 뒤집어 씌웠다 그래서 브랭킷이란 말이 들어간 거라 이거예요. 이게 알고 중얼대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예? 나 같으면 면접 들어가면요. 내가 면접관으로 들어가잖아. 그럼 앞에 있는 사람 반 죽인다니까.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나가라.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시 보아라. 왜 브랭킷이란 말에 붙었냐? 계속 따지고 붙는 거야. 어? 아니 그러면 이 커튼 그라우팅이 왜 브랭킷이 안 붙었냐? 목적이 뭐냐? 그래서 브랭킷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은 댐 바닥 전체 안반의 보강이 목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들어가는 커튼 그라우팅은 이거는 차수가 목적이에요. 이게. 차수. 최소한도 차수 지수 역할을 하려면 그래서
차수 이게 목적이 커튼 그라팅의 목적이 차수예요. 이게 바로 지수야 목적이. 그래야 뭐가 안 일어나냐? 파이핑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이 이렇게는 못 들어가거든요. 물이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박은 거예요. 네? 근데 조정 요거 코아전, 필터전, 랜덤전, 암버럭전 이런 필드점에서는 여기다가 메인 커튼 그라팅, 서브 커튼 그라팅, 콘솔리데이션, 브레이크 그라팅 이걸 갖다가 여기서는 지수벽이라는 거예요. 이게 차수벽이야. 이게 기능이 차수야. 그래서 이게 파이핑을 방지하는 거예요. 무슨 이해하시죠? 네? 네, 파이핑을 방지하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면요. 퀵샌드, 그 다음에 보일링, 이게 파이핑이라는 거거든요. 이건 뜻이 뭐냐면요. 상향의 침투력에 의해서 상향의 침투력으로 인해서 쇄골되면서 파이프 모양의 유로가 생기면서 파괴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 하냐면요. 퀵샌드 보일링 파이핑이라고 해요. 퀵샌드나 보일링이나 파이핑 이거의 대책, 이거의 대책, 이거의 대책이 다 똑같아요. 네? 처음에 이 퀵샌드라는 건 분사라는 뜻이야. 분사 현상이라는 이걸요. 이 분이라는 게 뿜어낼 분자입니다. 이렇게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물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게 물이 이렇게 와. 그래가지고 이렇게 와. 근데 모래가 딱 있는 거예요. 이 붙어 있는 놈이 딱 떨어진 상태. 이 상태를 분사 현상 상태를 해요. 침투력이 더 세죠. 그럼 보글보글 이 보일이라는 말이 물이 끓는다는데 물이 끓는 것처럼 모래알갱이에 보글보글 하다가 상향의 침투력이 더 세죠. 그럼 파이프 모양의 굴이 확 생겨서 굴이 딱 생겼다. 그래서 파이핑, 보일링 이건 벌써 행위가 끝난 걸 얘기할 때 ing를 붙이는 거예요. 네? 어떤 행위가 끝난 상태예요. 우리가 그럴 때 ing를 붙이거든요. 네? 그럼 물을 끓이는 건데 물이 끓었다. 끓은 동작이 끝난 상태 얘기할 때 ing죠. 파이프 모양의 굴이 생겼다. 그럴 때 ing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링, 파이핑, 퀵샌드에 대한 대책은 정의는 똑같고 대책은 이런 그림을 누가 잘 그려주느냐. 이게 바로 답이에요. 네? 네. 하천 제방에서의 파이핑 방지 대책, 하천 제방에서의 퀵샌드 방지 대책, 하천 제방에서의 그럼 여기서 뭘 얘기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토리벽에서 보일링이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네? 토리벽에서도 보일링, 퀵샌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기 지하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하수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 지하 30m야. 여기서까지가 30m예요. 여기다 내가 이맨집을 굴착을 해야 돼. 그러려면 여기다가 H8을 때려박아 이렇게. 네, H8을 때려박고 토리판 끼다 보니까 물이 다 들어가. 그럴 때 왕창 이 굴착 내 부분에서 이렇게 물이 들어와가지고 입자와 입자를 딱 덜고 놓고 보일링 가다가 파이핑 가다가 그냥 굴착 바닥면이 팍 튀어올라가지고 이게 붕괴가 와장창 되는 이 자리가. 조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요 보일링이나 여기서의 퀵샌드나 여기에서의 파이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느냐? H8 토르판병, 개수성 토르벽으로 하지 않고 물이 일체 못 들어오게 하는 지중해 연속의 벽체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안반이야. 안반에다 2m 이상 딱 굴착해가지고 철근만 딱 집어넣고 완전히 공구리 벽을 만드는 거예요. 이 공구리 벽이 여기에서 이 공구리 벽이고 이 공구리 벽이고 똑같은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지하수가 높은데 이거 하면 안 돼. 그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약한 놈이 강놀 말뚝을 박는 거야. 전 길이 방향으로 강놀 말뚝을 이렇게 딱 박아버려요. 그러면 지수가 딱 돼가지고 일로 못 들어가 물이. 예? 이게 바로 굴착 바닥면을 들어올리는 보일링을 방지하는 히빙을 방지하는 거예요. 히빙. 예? 그래서 히빙은 점토 지반이 이렇게 붕괴되는 걸 히빙이라고 하고요. 보일링은 모래 지반이 붕괴되는 걸 보일링이라고. 근데 퀵샌드, 보일링, 파이핑, 히빙이 사실은 같다니까. 그렇죠? 대책이 똑같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퀵샌드 대책이고 보일링 대책이 파이핑 대책, 히빙 대책이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스로리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최고로 좋은 거야. 그래서 스로리오를 대규모 무슨 토르벽이라고 생각해 내가. 대규모
차수성 토로벽이라는 거예요. 이걸 응? 대규모 차수성 토로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러리 월이 가장 세잖아. 여기다가 시트 파일을 박으면요 물이 새요. 근데 스러리 월은 벽체 50전 두께를 확 그냥 격벽을 만들어 버린 거야. 그래서 이쪽과 이쪽을 완전히 격리시켰다. 그래서 이 스러리 월을 격벽이라 해요. 네? 그래가지고 83회 때 어떤 미친놈이 뭘 문제를 냈냐면 1교시 용어에 다이아프램 월 이게 시험 내놨어요. 이것도 스펠링도 틀리게 냈더라고 이 자식이. 예? 다이아프램 월이 격벽이란 말이거든요 이걸.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게 바로 스러리 월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러리 월을 벽식 지죽 연속벽 공법이라는 거예요. 이걸 벽식으로 만든 지중에 이런 벽처럼 생겼다라서 벽식 지중 연속벽 공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딱 일명 격벽이라 그래. 예. 벽을 딱 만드는 거야. 이쪽과 이쪽을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갖다 다이아프램 월이라 그래요. 이걸 갖다가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 해요. 지중해 연속벽 공법 또는 지하 연속벽 공법이라 해요. 예. 벽, 이 벽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갖다가 차수벽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지수벽이라는 거예요. 지수벽 맞죠, 이제? 예,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지금 내가 이거를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하냐면 지수벽 가지고 1시간 지금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 이게 다음에 시험 문제는 이거하고 답이 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확실하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얘기하면서 요 그림도 뺏겼고 요 하천 지방에서 표면 차수벽을 섞게 되면서 그다음 필 떼면서 지수벽이 누구라고요? 커튼 그라우팅,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 여기서 지수벽이 뭐라고요? 스로리월이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지수벽이 다 뭐의 대책이냐? 뭐의 대책이라는 건데 아직 이거? 이 지수벽이 퀵샌드, 그 다음에 보일링, 그 다음에 파이핑, 시빙에 대한 대책이라는 거예요. 요게요. 요거에 대한 대책 공법이에요. 그래서 요게 시험 문제가 지난번에 났었고요. 요게 지난번에 났었죠. 83회 때. 그렇죠? 이 파이핑이 난다는데 안 났죠? 이거를 따로 하면 바보예요. 용어도 내가 50개만 하면 된다 얘기하잖아요. 강의할 때. 예? 이거를 따로따로 외우려는 건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50개만 하면요. 내가 용어 50개 자꾸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4개 꼽히면 돼요. 4개 내지 5개. 용어도 내가 하라는 문제 50개를 확실하게 해놓으면 300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공법도 딱 27개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 27개를 멀리내게 하니까 200개를 해도 끝이 안 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이메일로 띄워진 48개를 확실하게 안 했으면 다른 거 하지 말라는 얘기 그 얘기거든요. 일단은 하라는 걸 해야 된다 이거야. 에? 중요한 거는요. 먼저 하라는 문제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한 문제를 해가지고 10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야지. 어떻게 500개, 600개를 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카다라고 해다가 7, 800문제, 5, 600개, 300개 써서 예상 문제를 막 자신감 있게 뿌려두고 3개도 안 나는 이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에? 그리고 내용을 모르니까 여러분들 이 공법에 대해서는요. 나 정도의 수준의 경지에 와 있지 않잖아. 그럼 내용을 모르고 계속 씹으리기 때문에 책도 제대로 하나 만들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뭐가 출제될지 예지를 못해요. 네. 예상 문제를 찍으려면 대한민국 현장 대형 공사장에서 현재 어떤 게 문제가 되고요, 어떤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문제는 신공법이고, 어떤 거는 완전히 구닥다리고 이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네? 네. 그래서 내가 15년 동안 그걸 파악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경험도 많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찍으면 나오는 거예요. 네? 따라 차수병, 지수병, 네. 이해하셨죠? 네,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면 콘크리트 표면 차수벽과 섞였던 그림이 여기 있어요. 414쪽에 있다고. 내가 지금 그림 프린스 그림이 414쪽에 있는 거는 그 스펠링이 좀 잘못됐는데요. PRINTH가 아니고 PLINTH거든요. 이게. 요 토스라브 그림에다 동그라미 팍 쳐놨죠. 네? 네, 이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래서 그 다음에 412쪽에는 이제 이번 난 문제하고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411쪽에도 보시면은 그 토스라브 프린스 그림이 왼쪽에 있고 파라페트 월 그래가지고 방파벽 그 다음에 콘솔리데이션 그라우팅
그 다음에 앵커 다이아 29mm 앵커 핀 커튼 그라우팅 그것도 PLINTH인데 PRINTH로 되어 있죠. 그래서 각 종별 기초 그라우팅 방법 그래가지고 요 프린스 그림을 이렇게 확대해서 잘 그려야 점수가 나온다. 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CFRD 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거기에 보면요 표면 차수빅이 있고 150mm 사석, 800mm 사석, 1200mm 돌멩이가 다 틀리잖아 존별로, 그죠? 그럼 존이 몇 개냐? 차수벽이 존 1, 그 다음에 완화공 그래서 150mm 돌멩이가 존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800mm 사석 쌓는 게 존 3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200mm 돌멩이 갖다 들어붙는 거가 이 암버럭이 존 4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존별이라는 건 이 얘기고, 그래서 존별 그라우팅 방법이라는 게 뭐냐? 요 그림을 그리면 이건 끝나는 거다. 요 그림을. 그 다음에 그걸 갖다가 말로 몇 자 끌적끌적 해주는 거가 어떤 거냐? 말로 끌적거린 게 그 뒤에 있어요. 416쪽에 보시면요. 다른 건 필요 없는 겁니다. 416쪽에 보시면 차수벽의 두께는 0.3 플러스 0.0067H라는 게 있고요. 슬리펀 페이브로다 공구를 타산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프린스 설치를 할 때 기초 지반이 양호할 때 그죠? 프린스의 폭은 어떻게 하느냐? 20분의 1 곱하기 수심, 6분의 1 곱하기 수심, 토수랍의 최소 높이는 0.4m 정도, 40전. 그 다음에 차수 그라우팅은 그라우팅 캡을 씌우고 한다. 요 내용이에요. 요게 바로 기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토수랍에 대한 얘기만 가지고 한 페이지잖아요. 그죠? 요걸 쓰라는 거거든요. 이번에 시험 문제 요지가 4교시나 문제는. 예. 그러니까 요 동글뱅이 팍친 416쪽이 요번 시험 문제의 답이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아주 끝내주게 되어 있는 거를 417쪽의 시방서 내용을 여기다 이렇게 놓는 겁니다. 예, 요거를 잠깐 10분 쉬었다 들어와서 요 지금 차수벽 얘기가 나온 김에 요거를 지수벽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417쪽에 있는 요 시방서를 보고 내가 그림을 다시 그려서 설명을 드리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424쪽에 보시면요. CFR 댐에서 각 존별 기초와 그라우팅 방법 기술하시오 했을 때 토수라브 프린스가 답이다. 그래가지고 토수라브 프린스 부분의 기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425쪽에 그라우팅 대가리에다가 내가 V자 표시해놨죠. 언더라인 팍팍 쳐놨지. 그 다음에 토수라브의 설치 기준은 어떻게 하느냐. 토수라브의 높이는 40전이다. 425쪽 하단. 그 다음에 토수라브의 폭은 수심의 20분의 1 정도는 해야 된다. 그죠? 예, 토수라브의 폭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심이 깊으면 토수라브의 폭도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맞죠? 수심이 만약에 100m다. 그럼 몇 m로 하는 거야? 네? 수심이 100m야. 그럼 토수라브의 폭을 얼마로 하는 거예요? 네? 총 수심의 20분의 1이니까 5m로 하는 거죠. 맞아요? 네? 맞잖아요. 거기 써있잖아. 425쪽 메타는 토수라브의 폭은 기초 지반이 양호할 경우에는 총 수심의 20분의 1이다. 수심이 100m다. 수심 100m 넘는 데 없어요. 충주댐 높이가 댐 전체 높이가 97.5m 밖에 안 돼. 예? 예, 댐 높이는요 무조건 100m로 해야 됩니다. 10m, 20m 하면 안 돼. 예. 평화의 댐도요 최소한도 100m 해야 돼요. 딴지랄하면서 돈을 헤쳐먹으면서 댐 높이는 왜 자꾸 낮추려 그래? 그러죠? 높게 하면 좋잖아. 할 때 가지고 돈 몇 개 없는데 입마에 포켓 안 하고 그냥 들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초 지반이 불량하다. 총 수심의 6분의 1까지도 한다. 최소 3m로 해야 된다. 최소. 기초 지반이 불량해. 수심의 6분의 1이란 거야. 그럼 몇 m라는 거냐? 약 20m라는 거야. 20m. 에? 5분의 1 하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20m라는 거야. 20m. 20m는 해야 돼. 여기서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거. 여기서까지 요 토수라브의 길이를 요 토수라브의 길이를
이 수심이 100m다. 그러면 그거의 5분의 1이면 20m 하라는 거야. 이거를. 그렇잖아요. 20m를 해야지 이거를. 여기다 3m, 5m 깔짝거리면 안 된다니까. 에? 여기 기초지반이 암이 좋다 그래가지고 여기다 3m 하라고 도면에 있더라도 현장 소장은 나중에 안양교도소 안 가려면은 발주처에다가 여기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 단증팟에다가 없어도 있다고 구라쳐. 지가 어떻게 알아 씨발 있는지 없는지. 그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구라빡 치고 이걸 갖다가 5m로 하게 돼 있는 걸 갖다가 30m로 해버려. 나는 그냥 아예 30m로 확 해버려. 그냥 막창나게 그 옆에 산까지 그냥 확 가게. 산이 옆에 이렇게 있다. 그 산까지 구멍을 뚫어버려. 여기서 5m 더 해버려. 그냥. 에? 이 두께도요 3전을 하게 돼 있는 거 그냥 확 그냥 1m 두께로 확 해버리고. 그러면 아주 더 안전하잖아요, 그지? 예? 이거 뭐 5m를 한다 웃기는 소리예요. 이 수심에 최소한도 5분의 1은 해야 돼. 수심이 100m다. 몇 m? 20m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물이 못 들어가는 거야. 이게 큰일 나잖아, 그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건 하천 제방도 마찬가지예요. 밑다짐을 3m로 한다 웃기는 소리야. 이거 많이 하면 좋은 거야. 3전으로 한다? 여러분들 물에 맨날 젖어 있는데 3전으로 하면 이게 붙어납니까? 안 붙어나요. 최소한도 1m나 해야 돼. 고강도 400강도로 쳐야 돼 이거. 어? 앵커도요 1m 박아 웃기는 소리야. 이거 최소한도요 3, 4m 박아야 돼. 앵커도 부상방지 앵커 이렇게. 에? 여기다가 박는 거 CT 파일도 뭐 1m 박아 웃기는 소리야. 최소한도 4, 5m 박아야 돼 이거. 안 그러면요 파이핑 다 일어나. 다 뭉개 돼. 안양교도소 가 그래서 설계 변경 한다는 게 이런 거 하는 거야. 그래 돈이 된 거야지. 그래서 도급액이 100억이다. 그럼 최소한도 20% 이상은 설계 변경해서 도급액이 증가가 되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람이 국가에 충성하는 사람이야. 에? 근데 예산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발주에 계신 분이 나는 타당성 검토해서 올릴 뿐이고 발주에 계신 분이 예산을 반영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에? 예. 근데 구라를 잘 쳐야지 이제. 만에 하나 요걸 갖다가 10m 밖에 되는데 50m를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안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 붕괴됩니다. 그럼 문제는 안양교도소를 국장님이 먼저 가니까. 예. 하여튼 자지간 요거 JSP로 해야 됩니다. LW는 돈이 안 돼요. JSP를 팍 박아버려요. 여기다. 여기도 JSP LW 가지고 안 돼. JSP로다 박아. 근데 원래는 도면이 5m 밖에 돼 있어.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파이핑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딱 토지 검사 가지고 10m로 딱 박아. 그리고 실제는 2m밖에 안 박아. 그래서 안 무너지거든요. 그래서 돈 버는 거 아니지. 땅속에 들어간 건 뭐 아사물이하잖아. 토목이 재미가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해보니까 토목은요 모든 게 아사물이에요. 응? 터널도 무지하게 재밌어. 이거는요 약액집 쑤셔 놓는데 나도 잘 몰라 들어간지 안 들어간지. PVF 도급액 무지하게 올라가더라고 이거. 근데 뭐 배때기 째면 뭐 창조 하나만 없어졌다. 금방 눈에 띄지 않으지? 토목은요 이거 진짜 재밌어요. 토목은. 그래서 공법에 대한 연구만 확실히 되잖아. 공법에 대해서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바로 돈이 눈에 보여요. 이렇게 가보면 야 이게 돈이구나. 돈이 눈에 막 보입니다. 그냥 막 그냥 돈이 눈에 보이는 거야. 그냥 이게 야 이거 떡고물 좀 떨어지겠구나. 뭐, 탁 이거. 근데 공법을 잘 모르잖아. 그럼 이게 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백호는 왜 돈이 눈에 보이냐? 백호 약효집. 하여튼 토목은 약효집이 지수벽을 누가 전부 다 지수벽. 토목공사는요 보면요 전부 다 돈 되는 건 지수벽이에요. 돈 되는 거는 물 막는 놈이 돈 돼. 눈에 보이는 건 물 막는 게 아니야. 돈이 안 돼. 이런 공고리 백날 쳐봐야 악까지야. 공고리는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악까지야. 그럼 악까지는 각오하고. 그 다음에 땅속으로 쑤셔 박는 이런 데서 어장창 돈을 뻥튀기 해가지고 공고리 친 데서 손해난 걸 반가해. 근데 이거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발주처에 가서 한다든지 뭐 감리단장하고 입하고 한다든지 누구하고 뭐 어떤 그죠? 테크니컬 미팅을 할 때 지금 내가 여기서 구라치듯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끄럽게 아주 가슴 저리게 설명할 수 있냐, 그죠? 그 정도에 따라서 사실은 승승장구하느냐 어떠냐 이것도 좀 그죠? 어느 정도 구분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